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 가지고 왔는데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는 이제 예고된 바 있었는데요. 조 씨는 이 고소장에서요. 두 사람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도 추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이제 협박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일 텐데 박주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사실 지금 조 씨가 주장하는 이 협박성 발언이라는 것도 그 윤 전 총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특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어떠한 발언을 가지고 협박성 발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마 조 씨를 두고 기자회견에서 공익신고자가 맞느냐, 그 배후에 뭐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협박죄가 되기 위해서는 해악을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뭔가 해를 끼치겠어, 너에게 뭐 어떤 걸 하겠어라든지 해악을 고지를 했는데 사실은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를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런 발언은 뭐 보여지지 않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씨가 이제 윤 전 총장을 그 협박죄로 고소를 한 거는 그만큼 본인은 굉장히 떳떳하고 공익신고자가 맞는데 예. 본인은 오히려 다른 뭐 배우설이라든지 이렇게 얽혀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역공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른 인물들도 있죠. 윤석열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이 이제 검찰에 이제 고소를 했다면 권성동, 장제원 의원은 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는데 이 배경은 또 어떻게 봐요? 사실 이 국힘당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이제 법률적으로 이 사람들의 행위를 이제 한번 의유를 해본다라고 하면 뭐 예.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의 범위가 포함되지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고소를 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경찰이라든지 검찰에 이첩이 될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 씨가 이 의원들을 공수처에 고소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이 사람들의 위치, 지위라든지 이걸 비교를 했을 때 이만큼 고위 공직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보여주기식의 약간 정치적인 계산이 아마 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이런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조성은 씨가 제출한 고발장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네네, 했어요. 맞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그러니까 내렸을까요?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캠프 측에서 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석하면서 김웅 의원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는데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다. 송 검사로부터 전달한 것을 자기가 전달했을 수도 있다. 예. 근데 송 검사로부터 받은 건 기억나지 않는데 전달한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특정을 했죠. 예. 조성은 씨로. 예. 이름은 그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윤석열 캠프에서도 여러 차례 주장이 나왔어요. 네. 근데 왜 그 근거가 뭐냐면 4월 3일 당일날 보도된 내용이 4월 3일에 만들어졌다는 고발장에 담겨 있다. 이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또 6월 말에 이 언론에 보도된 표현이 4월 3일 당시에 고발장에 담겨 있다. 예. 그럼 이게 사후에 사실은 조작된 거 아니냐. 이게 1년 전이지 않습니까? 1년 전도 4월 초입니다. 4월 15일 총선이 있기 전.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올해 이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이게 1년여 사이에 조작됐을 시점은 여러 시점이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국정원장과 만나서 일종의 모의를 한 거 아니냐라고 야권이 이제 지금 굉장히 의혹을 제기할 때 이거는 8월이란 말이에요. 예. 식사를 했다는, 점심을 먹었다는 날짜가. 네. 그 상당히 나중에 조작됐을 가능성인데 이 가능성은 무력화됐습니다. 4월 3일 받았다고 한 사진 파일, 4월 3일에 받아서 다운받았고요. 예. 4월 8일에 받았다고 한 파일은 4월 8일에 받아서 그날 다운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건 디지털 증거이기 때문에 시점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사실은 이게 전달된 날짜는 조작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 사실은 그 날짜에 전달된 것으로 다만 이게 이제 당시 손 검사가 작성을 한 것이 맞느냐 예, 예. 전달을 한 것이 맞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로 지금 수사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작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이 의혹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손준성 검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키맨이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공수처하고 검찰 모두 이제 소환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누가 먼저 소환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떤 이 수사 기관 간의 어떤 갈등의 여지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투트랙 수사가 괜찮은 건가? 이제 이 의문도 있었는데요. 향후 수사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주희 변호사님? 사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지털 증거가 있다라 하더라도 그 증거 자체가 이게 손 검사가 작성했는지까지는 입증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손 검사의 진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손 검사를 과연 공수처에서 먼저 부를지 검찰에서 먼저 부를지 이런 게 그 수사 기관 간의 이제 알력 싸움이라든지 견제라든지 아니면 권한 다툼 때문에 쓸데없이 에너지라든지 시간이 네, 좀 네.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런 부분에 있어 중복되지 않고 수사 공조를 잘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가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실체 진실은 오히려 관심이 없고 그 각 기관 간의 이제 알력 싸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체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이 수사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사건 큐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